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촬영을 두 번 해서 업로드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네요. 최근 들어서 이제 주식 외적으로 좀 일이 좀 많다 보니까 또 깜빡깜빡 하는 경향이 생겼고, 더군다나 장중에 좀 괜찮은 호가창이 있으면 이거를 좀 녹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강의할 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특히 호카창은 그 시점, 그 순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소리가 들어가면 좀 그래서 마이크를 꺼놓고 녹화를 하다 보니까 촬영할 때 마이크를 키는 걸 깜빡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전달드리고, 시황 진행할게요. 전일 미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하루였을 것 같은데, 다행히 장 막판에 이제 레리 커틀로 위원장이 이제 이 자체가 없었다라고 부인을 해서 낙폭이 줄어서 마감을 됐어요. 근데 국내 증시 선물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을 했었죠. 하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시초가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 돼버렸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이런 이슈가 이미 해결이 됐기 때문에 별로 큰 지장이 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하지만은 전일장 이제 문제가 됐던 시진핑의 발언하고 IMF 쪽에서 이제 전 세계의 성장률이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작년 7월 달에도 이걸 언급을 했고요. 지금 1월 달 4개월 만에 또 나왔던 말인데요. 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시장이 호재가 지속적으로 나와서 악재가 둔감한 상황이라고 밖에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간 뭐 지속적으로 경제 지표가 안 좋았고요. 뭐 브렉시트 관련된 이제 국제 정세적 문제, 그다음에 셧다운 문제 등 이런 경제적 지표, 그다음에 정치적 문제, 국제 정세 등 많은 노이즈가 있는데,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즉 중국 경기가 꺾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미중 마찰로 전 세계가 작년에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경기 침체를 이런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발발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뭐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또 상승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금리로 인한 하락이었으니까 또 금리로 인한 상승이 있었어요. 되게 간단한 말이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조그만 삐딱선만 타게 되면은 그게 호재가 악재로 되면 큰 또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막판에 이런 기관 쪽에서 시장을 크게 끌었어요. 장 막판 한 1시간 반 정도 2천억에 가까운 매수 물량을 해서 지수를 막판에 다시 좀 끌어올려서 마감을 했는데, 현재 지수 상황이 이런 단기적인 고점 라인에 있고, 지금 지수 바닥에서 이 추세를 만들었던 외인이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안 해준다면 지금 기관이 지수의 단기 고점을 만들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게 그래요. 지수 바닥은 기관, 지수 고점은 기관, 지수의 추세는 외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 벌써 23일이죠. 수요일이죠. 지금 이번 주는 두 거래일 남았어요. 다음 주도 이 거래일 안에 이제 일정 부분 매도를 해야 설 연휴 때 쓸 자금이 생기죠. 그렇다 보면은 단기적인 이런 그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니까 이런 점 주의해서 너무 무리한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이렇게 하다가 악재에 대한 반응이 오늘 드디어 시작을 했잖아요. 미 증시가 하락을 했고, 그럼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게 되면 이 박스권 장세에서
다시 박스권 장세로 시간을 넘어갈 수 단일가 있는 매매가 종료되었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은 일단은 짐 로저스 관련해서 오늘 밤 TV 출연한다는 이슈가 있죠. 그로 인해서 지금 광물, 한국 내야, 뭐 포스코 엠텍을 비롯해서 굉장히 강한 탄력을 보였었고, 관광 아난티, 광물, 그다음에 농업, 경농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 세 개가 이제 굉장히 고점권이에요. 고점권.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종목은 피라미딩으로 해서 가는 수밖에 리스크를 관리하시면서 그래서 따로 이렇게 종목을 언급을 못 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무서우니까. 이제 트레이딩 밖에 관점이 없고요. 지금 대북주, 기타 대북주도 다 움직이고 있고, 그 밖에 수소차는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야 될 건, 이미 제가 봤을 때 1차 파동은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헤드앤숄더의 모습을 만드는 반등일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나와서 이런 쌍고를 만드는 반등일지, 아니면 여기 이거를 넘기는 반등일지, 이거에 대한 세 가지로 함축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바닥권에 있는 애들은 정고점을 올릴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고가권에 있는 애들이 한 번 더 뚫어준다, 따라가면은 안 돼요. 그때는 한 번 더 뚫어준다, 따라가면 안 되고, 단순하게 반등폭만 드신다라고 최대한 욕심을 줄여서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뉴스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개미들이 엄청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대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이 여진이라고 하죠. 이 지진의 여진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뭐 그 점 보시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밖에 지금 중국 소비주들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 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이슈에 플러스 춘절 이슈로 한국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 뭐 등등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예정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바닥권 주식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 지금 정부 정책주로는 5G가 있죠. 5G가 어제 좀 힘을 많이 못 받아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실망스러워요. 솔직히 실망스럽고 좀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을 때 오늘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면서 좀 더 끌고 갈 것 같아요. 좀 더 끌고 갈 것 같고, 기존에 있던 테마들이 너무 세다 보니까 못 가는 게 있어요.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HFR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삼지전자가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외에 좀 강한 종목들, 우리가 자주 적어놨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시세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넘어갈게요. 드디어 웨인이 팔았어요. 오늘 드디어 웨인이 팔았고, 지금 금투에서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죠. 연기금은 평소 그대로 들어왔고요. 장 막판에 선물을 강하게 끌어당겼는데, 원래 추세를 끌고 갈 때는 웨인이 현 선물 다 사줘야 됩니다. 근데 웨인이 선물을 7천억을 당기고 현물을 팔았다, 그러면은 해지 개념으로 산 건지 지금 고민이 좀 많아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코스피에서 보면은 장 막판에 이게 2천억이 들어왔어요. 기관계에서 장 막판에 2천억이 들어왔고, 이 2천억이 어떤 쪽이냐면은 이 기관계 금투 쪽에서 강하게 들어왔어요. 금투 쪽에서 1,500억을 막판에 들어온 거거든요. 정확한 금액이 금투가 지금 3,800억 중에 대충 1,500억이 마지막 2시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2,800억은 오늘 12시 이후에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이 자금, 그동안 금투는 코스피를 팔았다라는 거를 전제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원래 팔던 애들이 왜 갑자기 장 막판에 2천억을 샀는지,
이게 좀 의미를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사고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을 왜 보냐면 지금 현재 개별주를 저희가 매매를 하는 게 맞는 시장이에요. 근데 지수가 큰 폭으로 꺾이면 개별주도 힘들어요. 개별주도 예를 들면 정강 후약에 들어가면 좋은 주식을 정강에 들어가서 물려버리면 손해를 보니까 이 시황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전일 나스닥이 이 1.9% 빠지고 장 막판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삐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강하게 못 갈 지금 타이밍이고 이 추세대에서 한 5일을 버텨야 되는데 다시 추세대로 내려온다 하면은 한 이때까지는 빠져줘야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1선까지는 빠져줘야 아니면 이렇게 지그재그로도 가더라도요. 중국 쪽은 어제 하락에 폭을 못 돌렸습니다. 이걸 강하게 돌려줘야 돼요. 이 캔들을 잡아먹고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고 뭐 그 외 니케이도 큰 폭의 상승은 안 나왔습니다. 근데 국내 주식만 지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주식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투에서 끌어올렸다라는 거를 저는 조금 의심하고 싶습니다. 사실 조금 의심하고 싶어요. 자, 그럼 종목 보고 넘어갈게요. 신라젠. 아직은 정확히 돌린 부분이 없습니다. 이날의 캔들은 참 의미가 있는 캔들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면 이 캔들이 좋아도 거래량이 뚫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그리고 다시 내리는 모습이 나왔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매수할 시기는 아니다. 관망의 시기고요. 뭐 손절할 시기도 아니고 매수할 시기도 아니에요. 단지 관망의 시기인데 이 21선하고 5일선의 이격이 있을 때 정배열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저항이기 때문에 이 정배열로 올라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신라젠을 해석하고 싶고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그나마 지금 거래량이 터질 때 이 평균적으로 했던 이거를 점점 뚫어주려고 노력이 있어요. 이 수급이 뭐 어떠하건 간에 그런 모습이 있고 정배열로 바꿔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배열로 바꿔주고 상승한다면 상승 가능하리라 믿어집니다. 그 밖에 이제 남북경협주죠. 농업주가 참 좋아요. 농업주 계속 보고 있고 인디에프는 지금 지지부진한데 이 나간 거래량이 없어요. 나간 거래량이 없고 보자. 지금 15수 즉 15캔들인데 17캔들 정도 이후에 즉 보통 이 횡보 조정에서 14와 17의 수라고 해요. 이 수의 조정 이후에 변곡이 터지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일 16, 17 이틀 안에 어디로 튈 거예요. 이 변곡선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튈 겁니다. 아마 위로 강하게 튀어줬으면 좋겠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성사료 어제 본 종목인데 일단 거래량이 없어서 조금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걸 말을 하는데 거래대금이 너무 적어서 일단 한번 강하게 한번 쳐줄 것 같아요. 이런 게 중간에 나왔으니까 이게 너무 과매도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남북경협주 안에서 얘만 과매도권이다 하면 사료 쪽에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지금 받고 너무나 고가권인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서 그 외에 저가권에 있는 거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한 번만 딱 이 한 방만 먹을 생각으로 보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현대사료라든지 뭐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봐보는 거고요. 금일 경농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쩔 수 없이 피라미딩으로 가야 돼요. 최대한 5일선에 붙여서만 매매를 하는 전략 짜서 가셔야 될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던 세아 PNC 대충 이제 뭐 충분히 트레이딩에 익절가는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 나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가겠죠.
그렇게 이거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얘 아직 거래량 나간 거 없고 탄력 있고, 그다음에 어제 라이브 방에서 말했던 뭐 무조건 먹을 수 있는 차트죠. 이건 무조건 먹는 차트예요. 일단 오늘 거래 대금도 한 100억 터졌으니까 한 4,350원 정도, 지금 가격에서 한 1% 정도 마이너스권에서 하면 라운드 피겨 가격 5,000원대 뚫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한번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5G 관련해서 HFR, 오늘 이 종목이 저는 조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얘도 5G 관련주인데 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기었죠. 이렇게 기다가 눌림 주고 확 올라왔어요. 이거는 추세를 만들 수도 있어요. 얘 추세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의 종목이 지금 삼지전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지전자를 바닥에서 띄워놓고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이 그리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좀 힘들어요.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사람을 좀 피곤하게 만드는데 이 편곡의 일수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편곡의 일수가 16수, 한 또 여기까지 가면 한 17수, 18수. 그러니까 힘들어도 차라리 버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원래 말씀드렸던 매수가는 높지 않은데 위에서 사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손절을 말하기가 저는 좀 그런데, 손절보다는 네,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지수가 조정을 받아도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될 섹터는 네, 5G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이솔루션 얘도 지금 어제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다라고 했어요. 이게 꺼지려면 이런 윗골에서 거래량이 폭증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상승할 때도 거래량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얘 고가에 대한 징후는 없다.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요만한 거래량 하나 나와주면 얘 고가권 인식하고 싶고요. 아직은 추세 타고 가는 거예요. 계속 리스크 관리는 돼야 돼요. 리스크 관리는 나름의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되고, 또 반대로 매수할 때도 얘가 갑자기 급락 나오면 이런 2평을 깨지잖아요. 2평 깨면 2평 아래에서 매수해 버리는 게 나아요. 2평 아래에서 매수. 이런 21선을 깨면 이 아래에서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차라리 봐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에이스테크도 똑같은 생각이고, 지금 어제 이 캔들이 조금 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캔들이 나와서 그런데 5일선 타고 가고 있으니까 지금 5G가 개인들은 많이 힘들어하고 기관에서 엄청 사요. 기관 쪽에서 특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기관이 사는데 3월달이면 어차피 상용화예요. 어차피 상용하고 지금 1월이니까 1월달에 안 가고 있다가 2월에 잠깐 눌렀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2월달에 바로 갈 수도 있고, 2월달까지 하다가 3월달에 갈 수도 있고, 결론은 갑니다. 결론은 가요. 5G 이제 어떤 거를 잘 잡아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죠. AP 시스템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그려서 원형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얘의 뭐 비슷한 벤치마킹은 서울 반도체로 생각해서 이 추세 때 만들고 추세 때 깬 다음에 원형이에요. 보고 그 다음에 현대 엘레베이, 악재 나오면 사야 될 주식이라고 했죠. 이런데 그냥 사야 돼요. 여기 지금 그냥 사야 돼요. 워낙 무겁고, 그리고 기관 금융 쪽에서도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고 뭐가 되면 그때부터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섹터가 현대 엘레베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안 한 게 뭐가 있을까. 다산 네트워크스 꾸역꾸역 잡아서 가네요. 꾸역꾸역 잡아서 가요. 꾸역꾸역 잡아서 가니까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성문전자 볼 때 이런 오랫동안 박스권을 기고 가는 애들은
결국 이 하단에 있다가 뚫어줘요. 그런 의미에서 다산도 그런 의미에서 언젠간 이걸 다 뚫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 졸여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려오면 더 사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또 오늘 화장품주들이 되게 좋았어요. SD 생명공학 얘도 참 좋았었는데 얘 같은 경우 시간 외에 조금 올라버렸네. 얘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일 카페에 제가 라인을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오늘도 저는 이거를 좀 봤는데 여기 오면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못 잡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런 종목이 어떤 거냐면 지금 10,000원 가면 호가가 바뀌잖아요. 이 아래에서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음봉을 한번 줬다가 여기를 한번 빵 치고 그 다음에 소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호가가 굉장히 강하게 가니까 이거 노려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한방 이 한방이 무조건 나와요. 이번에 저는 제가 봤을 때. 자, 오늘까지 종목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최근에 이런 공동 구매라든지 쇼핑몰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가 이번 주는 조금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라이브를 지금 하고 싶은데 이 일 때문에 일정이 좀 안 맞아서 이번 주는 못할 것 같고 카페에 들어오시면 공동구매 제품이 있으니까 보시고 필요하신 분 있으면 네 한번 네 구매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장도 네 대응 잘하셔서 성공 투자하길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